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자의 남자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또 말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, 오빠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고 저는 방을 꾸미고 작업실을 꾸미면서 공간 스타일링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테리어 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, 좀 후회가 된다, 이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. 조금 정리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첫 번째는 내가 계획한 것들의 80%만 사기입니다. 이게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되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다 잘하고 싶잖아요.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먹은 100%를 사게 되는데, 그렇게 사다 보면 결국 너무 투머치가 돼서 이게 산 물건들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저도 오빠 말을 안 듣고 이것저것 엄청 많이 샀어요. 뭐 포스터며 자잘한 오브제들이며 그랬더니 배치할 데도 없고, 그 물건들은 결국 안 쓰고 창고에 가게 되고. 저도 지금 창고에 진짜 많이 잔뜩 쌓여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게, 일단은 큰 가구 위주로 꾸미고 그 다음에 작은 가구들을 들인 다음에 소형 오브제들을 그 세 번째 순서로 배치를 하시고, 마무리로 포스터 같은 거를 더해주는 순서가 꾸며보니까 딱 좋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걸 사려고 하지 말고 80%만 꾸며보고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방향을 좀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즈 꼭 측정하기입니다. 이거는 사실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게 되는 포인트인데, 가구 같은 거나 포스터 같은 거 드릴 때 저 집에 저렇게 맞았으니까 우리 집에 얼추 맞겠지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어요. 귀찮아서. 근데 그러면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하거나 하면서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뭐 특히 유행하는 북유럽 뭐 가구들이나 아니면 이케아 같은 경우도 이케아. 진짜 크잖아요. 이케아 가구가 사실 진짜 크고, 우리가 쇼룸 가서 보는 거는 쇼룸은 층고도 높고 공간도 넓기 때문에 별로 안 크네라고 생각이 되는데, 막상 이제 배송이 왔을 때는 한국 가정에는 엄청 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요새는 룸플래너 같은 방 꾸미기 어플들도 많아서 맞아요. 미리 배치를 해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 우리 집 층고에는 요 정도 배치를 하면 이런 느낌이겠다, 꼭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3D로 좀 할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포스터가 맞아요, 특히. 진짜 어려워요. 맞아요. 추천드리는 방법이, 같은 사이즈의 도화지를 구매하셔가지고 몇백 원밖에 안 하잖아요. 그거를 꼭 한번 벽에 테이프로 붙여보시고 좀 큰가 작은가 이거를 체크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요즘 포스터 비싸가지고 한번 잘못 사면 처치곤란이거든요. 그리고 다음은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기입니다. 진짜 저희가 둘 다 후회를 했던 포인트가, 완전 고가의 오리지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저렴해서 한 번 그냥 자취하면서 쓰고 마는 것도 아니고 중간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사놓고 나중에 결국은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처음에는 인테리어에 적당히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잘 없었을 때 그냥 대충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샀는데, 나중에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기고 요걸로만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특히 뭐 저희 집 수전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의자 같은 경우도 다시 구매를 했는데, 그때는 되게 이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디자인의 완전 카피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레플리카나 카피 제품인 걸 알고 구매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, 그게 나중에 되게 저걸 베낀 그냥 디자인이구나. 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기분 배신감. 나쁨? 배신감? 기분 나쁜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가구 같은 경우는 요새 빈티지도 굉장히 유행이지만, 한 번 사면 평생 쓰거나 끝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뭔가 제대로 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요새 고민을 하는 게,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거 다음번에 이사 갈 때 가져갈까? 맞아요. 라는 기준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만 원, 뭐 200만 원 이렇게 되는,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고가의 그런 오리지널 가구들을 사게 되는데, 그런 것들을 한 번 사두면 나중에 빈티지로 판매를 할 때도 가격이 좀 보장이 되고. 그렇게 되니까 되게 살게 안 살게 저희는 딱 구분이 돼서 맞아요. 저희가 진짜 흥청망청 돈을 썼던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. 맞아요. 물론 지금도 흥청망청 쓰고 흥청망청인데. 있지만. 그리고 다음은 너무 유행하는 템 많이 사지 말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첫 번째 80%랑 좀 통하는 말일 수 있는데, 왜 한때 제가 방 꾸미기 처음 시작했을 때 화이트우드나 이런 마크라메풍이 유행을 했었어요. 근데 저도 그때 그게 예뻐 보여가지고 마크라메도 많이 사고 관련된 우드 소품들도 진짜 많이 샀는데, 유행이 지나고 제 취향이 바뀌고 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치곤란이 되는 거예요. 저도 저희 집 무드가 되게
그냥 화이트풍의 깔끔한 건데 요새 되게 톡톡 튀고 알록달록한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그냥 우리 집이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고민을 없이 샀던 뭐 예를 들어 콘센트, 알록달록한 콘센트라든지 막상 집에 가져오면 여기에 배치해도 안 어울리고 저기에 배치해도 안 어울리고 그래서 결국 창고에 있거든요. 근데 나 줘. 그거 제 작업실에는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유행한다고 사지 말고 내 집에 왔을 때 진짜 어떤 느낌이 있지. 또 그리고 유행하는 거는 한두 포인트 정도만 맞아요. 사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다음은 오빠가 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 업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작은 거 하나까지 신경 쓸 거입니다. 이게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데요. 이게 그 뭐 턴키라 그래서 인테리어 해주시는 뭐 실장님이든 이런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손 놓고 있거나 뭐 신경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하나하나 모든 디테일까지 전부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확하게 컨펌을 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들은 진짜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냥 보통 집에서 많이 하는 기준으로 그냥 적당히 다들 해놓으시거든요.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마음에 안 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콘센트도 신경을 안 썼더니 그냥 진짜 마음에 들지 않은 콘센트로 다 돼 있었고 저는 화장실 액세서리를 달지 않고 그냥 미니멀하게 돼 있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 액세서리가 완전히 다 이렇게 부착돼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떼면 이제 또 타일에 남고 하니까 결국 떼내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사소하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진짜 많아요.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랜선 포트 같은 것도 사실 집에 저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예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여기 처음에 인테리어 입주할 때 와봤더니 랜선 포트가 방마다 다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. 원래 아파트 기본이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미리 알고 체크를 했으면 그냥 거기를 도배로 이렇게 다 덮어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짜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그냥 진짜 일반적인 로고가 너무 큼지막한 스위치가 달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결국 원하는 스위치로 제가 다 셀프 DIY를 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돈을 2번 들이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물론 인테리어 실장님들이 다 알아서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려고는 하지만 요새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. 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니까 꼭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집에 처음에 입주하셔서 사진을 전부 다 찍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인테리어 AS는 보통 1년 정도를 해주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살다가 고장이 난 거랑 처음에 입주했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서 이거는 하자구나 이건 하자가 아니구나 라고 체크하실 수 있게 사진을 전부 다 찍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DIY 함부로 하지 말기입니다.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,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네, 제가 처음 방 꾸밀 때 뭐 예를 들면 붙박이장에 시트지를 붙이거나 그때 한창 라탄장 같은 게 유행이어가지고 이런 라탄 작업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재료들을 구매해서 DIY를 했었어요. 왜냐면 굉장히 사이트에서 비싸게 팔고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재료값이 훨씬 저렴하게 느껴졌는데 오빠가 그때 저한테 DIY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말을 안 듣고 했거든요.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후회를 했습니다. 이게 DIY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거 대비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작품이 안 나와요. 내가 지금 뭘 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결국 그거 지금도 쓰고 있나요, DIY? 쓰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왜 시트지 붙여주시는 분들이 따로 전문가가 계신지를 알았던 게 그 붙박이장에 시트지 붙일 때 너무 힘들었고요. 사실 룸투어에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게 나왔지만 세세하게 보면 기포도 엄청 많고 막 이렇게 안 붙여진 곳도 있고 틈도 있고 이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. 그런 경험을 했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DIY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전문가에게 돈을 더 주고라도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. 결국 그게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에요. 그쵸. 재료를 막 2-3번 산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돈이 더 들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 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. 특히 이제 막 아파트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계시거나 방 꾸미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시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꿀팁으로 돌아올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